자,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저번 시간에 보면은 저희 조합원의 출자 및 책임과 관련돼 가지고 같이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뭐 문제는 조합원의 출자와 책임에 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 내용을 뭐 조금 뭐 된다는 걸로 안 된다라고 바꾸거나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게 좋겠고, 다음 회전 출자와 관련돼 가지고 이 회전 출자라는 거는 뭐 동그란 데 앉아갖고 뭐 돌아가면서 출자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우리 20조 5항과 5항은 이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조합으로 받을 돈이 있는데 그걸 안 받고 그 대신에 뭐 좌수를 구매하거나 채권과 상계할 수 없고 현금으로 줘야 된다, 이 말이잖아. 근데 얘는 약간 부합되는 건 조금 약간 거기에 반하는 조항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막 50구자를 샀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조합원을 가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연말에 어떤 정산을 한다거나 이럴 때 배당을 받게 되죠. 그 배당을 가지고 출자를 하게끔 할 수 있어. 그러면 이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라는 거, 채권이라는 건 내가 돈을 빌려주고 그걸 받을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채권 종류는 아니지. 배당금을 가지고 출자하게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좀 상반된 것 같지만 5항에 위배되는 건 아니라는 거지. 한번 읽어보면 20조에 따른 출자 외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이용 실적에 따라 조합원에게 배당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조합원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어. 또 받을래? 안 받을 거면 또 출자할 수 있게끔 그 돈을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29자를 사는데 배당금이 뭐 5만 원뿐이 안 돼. 그러면 차라리 10주를 더 사시죠. 더 출자를 하시죠. 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회전 출자라는 게. 22조 보시면 지분의 양도, 양수를 공유를 금지한다 이러는데, 양도와 양수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떨 때만 할 수 있냐면 조합의 승인이 있으면 양도, 양수. 양도라는 건 판매하는 거고 양수라는 건 내가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조합원의 승인 없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어. 반대로 얘기하면 승인이 있다면 양도, 양수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그 양수를 하려고 하는 사람도 조합원의 자격을 갖춘 자만이 할 수 있다는 거지. 조합원이 아닌 자가 지분을 양수하려면 가입 신청, 자격 심사 등 똑같이 조합원의 가입에 따라야 되고, 그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수도 할 수 없는 거야. 지분 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똑같이 승계하는 거예요. 그죠? 그만큼 갖고 있었던 구자만큼의 어떤 책임이라든지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거고, 조합원은 대신에 공유는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지금 봐봐. 양도하고 양수는 조합원의 승인 이씨는 할 수 있지만 공유는 할 수 없다는 거야. 이거를 가지고 야, 너 100구자 있는데, 야, 우리 50구자 해야지, 네 이름으로 해. 나는 둘만의 약속이지 내가 공유할 어떤 권리라든지 이런 거를 행사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조합원의 지분은 공유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문 같은 경우에 지문에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조합원의 승인이 있다면 지분을 공유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잘못된 내용이죠. 그죠? 그러니까 양도하고 양수는 그 조합원이 자격을 갖추고 심사를 통해 가지고 똑같이 그 자격이 주어졌을 때 조합의 승인이 있다면은 양도, 양수를 할 수 있는데 공유는 할 수 없다. 그렇게 정리하면 좋겠어요. 다음 23조 경비와 과태금의 부과. 그러니까 조합원이고 잘못하거나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정관에 따라 정하는 바에 따라 어떤 잘못을 저지르거나 어떤 책임 소재가 있는 어떤 문제를 일으켰을 때 경비와 과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거는 좀 이런 거하고 비슷해. 여러분들 주민등록 등본 같은 거 떼러가면 500원인가 뭐 300원 내잖아. 그건 뭐야? 뭐 경비 같은 거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합원이 내가 조합 증명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떼기 위해 가지고 조합에서 뭐 300원 이런 것들을 경비를 부과해 가지고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 과태금이라고 했는데 뭐 어떤 극명하게 조합원이 조합의 어떤 손실망, 뭐 예를 들어 피해를 입히거나 손해를 입혔을 때 그거에 따라 가지고 과태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와 과태금에 납입을 할 때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기할 수 없다. 이것도 무조건 현금으로 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24조 의결권. 의결권과 선거권이란 건 조합원이 조합장을 선출하거나 어떤 중대의 어떤 결정사항이 있을 때 총회에서 어떤 내 한 표를 던질 수 있는 그런 의결권이나 선거권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우리 일반적인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주가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에 따라 가지고 뭐 가가지고 그 주주총회에 참석해가지고 할 수 있는 권한도 틀리고 뭐 당연히 책임도 틀리겠지만, 산림조합 같은 경우는 구자가 많거나 적더라도 의결권이나 선거권은 한 표를 무조건 가집니다. 그러니까 조합원은 출자액의 다소의 적고 많음에 상관없이 평등한 한 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이 경우 선거권은 임원 또는 대의원의 임기 만료일 전 180일까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만 행사할 수 있다. 이거는 이런 경우하고 똑같은 거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대전에 살아. 대전에 사는데 내가 요번에 강원도에서 공무원을 많이 뽑는데, 그러면 내가 대전에 살고 있는데 강원도를 시험을 볼 수 없잖아. 지역에서 그것도 공고일로부터 며칠 전까지 거기에 거주자만 해당되지. 얘도 마찬가지다. 뭐 선거권이나 의결권을 가질 때 내가 거기에 미리 어떤 그 대의원의 임기 만료일부터 180일 이전에 해당 조합원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상태여야지만 선거권이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 내용입니다. 자, 의결권을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뭐 병원에 입원을 했다거나 아니면 어떤 중요한 일이 있어가지고 총회라든지 선거하는데 못 가. 그럼 어떻게? 내 소중한 한 표가 사표가 되잖아. 없어지잖아.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대리인을 통해 가지고 너 나 대신 가가지고 의결에 참석해 혹은 선거에 참석해라고 할 수 있다. 의결권.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하나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이거는 그것만 해당돼. 아까 제가 의결권과 선거권을 그냥 똑같이 얘기했는데 얘는 의결권이야. 만약에 지문에 선거권을 대리인을 통해 가지고 행사할 수 있다? 없는 거야. 그죠? 선거권은 없고 의결권, 총회에 가가지고 총회에서. 근데 조합장을 뽑는 이런 선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가야 된다. 그죠? 선거권은 대리할 수 없다는 얘기야.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조합원의 권한을 내가 대리해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아니에요. 그죠? 잘 봐야 돼.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단 말이야. 대리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대리인의 자격이 어떻게 되느냐. 아무나 뭐 길에 가던 사람한테 나 대신 가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찬성을 해. 나 바쁘니까. 못하는 거지. 그럼 어떤 사람만 할 수 있느냐. 조합원. 그 조합에 대한 조합원 또는 그 조합 본인이 동거하는 가족. 가족과는 뭐 아들, 딸, 와이프. 그죠? 우리 아빠. 같이 산다면 동거하는 가족. 법인 같은 경우에는 사원, 그러니까는 법인장, 그러니까 사장이 조합원인데, 야 내가 출장 때문에 못 가니까 너 이대리, 너 대리니까 대리인으로 하고 와.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한 명으로 정한다. 한 명만 대신해야지. 뭐 여러분들 대학교 때 대출하잖아. 대리 출석하고. 네, 막 하고 안 그랬어? 저는 해본 적이 있는데 통화는 교양 같은 건 통하는데 전공은 절대 CR도 안 맥히지.
얼굴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네 그리고 막 옆으로 가가지고 저쪽 끝에서 네 이렇게 대답하고 분명히 출석 인원은 50명인데 있는 건 뭐 46분이 안 되고 그런 경우도 여러분들 뭐 그런 경우 다 있잖아요. 한 명만 대리할 수 있다는 얘기야. 한 명이 여러 명 대리할 수 없다. 대리인은 사망.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조합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리 뭐 인감증명서를 통해 가지고 대리 할 수 있는 그런 증명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의결권은 대리할 수 있지만 선고권은 대리할 수 없다라는 거. 대리인은 어떤 사람들이 되냐? 조합원 혹은 조합원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 한 명만 대리할 수 있고 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조합에 제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동차 같은 거 뭐 중고 매매상한테 사게 되면 본인이 직접 가가지고 뭐 안 하잖아. 그죠? 등록 안 하잖아. 뭐 등록사 없어갖고 직접 안 하지. 그 매매상이 가가지고 대리를 해주잖아. 거기에 필요한 서류가 있단 말이야. 그럼 걔가 대리인이 되는 경우에, 그죠? 그런 경우. 25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합의 의결권을 대리할 수 있는 자격으로 옳은 것은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이 되겠다. 자, 그러면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탈퇴할 때 어떻게 하느냐?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 조합원이 자격이 있는 자 아까 얘기했죠. 해당 거기에 사는 사람 혹은 거기에 산이 있는 사람,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 등등 앞부분에 있었어요. 얘도 시험은 중요한데 그거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조합에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합은 야 너는 못생겼으니까 안 돼. 야 너는 안 돼. 나이 많아서 안 돼. 넌 너무 어리잖아 이 자식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을 가입을 거절하거나 그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습니다. 야 너는 엄마 저 좀 더 먹고 와. 이거 불리한 조건이야. 그죠? 야 너는 넌 남자친구 없으니까 안 돼. 너는 여자친구 없으니까 뭐 이런 불리한 조건을 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당연히 탈퇴가 되는 거야. 이거는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탈퇴가 되는 거야. 뭐냐? 첫 번째, 조합원의 자격이 없을 때 예를 들면 주소지를 바꿨다거나 이사를 갔어. 그러면 조합도 당연히 조합원으로 탈퇴가 되는 거예요. 돌아가셨을 때, 사망했을 때는 당연히 조합원 그 당사자가 없으니까 또는 파산 선고를 하거나 파산했을 때 금치산 선고를 받았을 때 금치산 선고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했을 때는 당연히 해산. 금치산 선고자 이게 뭐 본인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본인이 금융과 관련돼 가지고 어떠한 판단도 할 수 없을 상태에 됐을 때 종류가 뭐 여러 가지겠죠. 식물인간이 된다거나 아니면 정신이 뭐 갑자기 그렇게 돼가지고 본인의 의사 판단을 금융적으로 못하게 된 사람을 얘기합니다. 조합원의 탈퇴 사유와 관련돼 가지고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여기서 1번 조합원의 자격이 없을 때 이 부분은 해당 조합의 정관으로 각자 정한다는 게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27조 제명 잘리는 거지 아예 그냥. 여러분들 아직 친목회할 나이는 안 됐나? 친목회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뭐 고등학교 친목회. 고등학교 친목회가 10명인데 10명 중에 뭐 한 달마다 모임을 한다. 혹은 설날 또는 추석 때 저희 같은 경우는 수원에 딱 10명인데 뭐 한 달에 한 번씩 두 달에 한 번씩 꾸준히 만나는 거 아니지만 1년에 2번은 해요. 설날이랑 추석 때는 여러분들도 하면 되게 좋아요. 고등학교 때 맨날 엄마가 그랬단 말이야. 나쁜 친구 만나지 말라. 야, 누구는 맨날 술 먹고 담배 피니까 막 그런데 그 친구들이 나중에 보면 엄마가 왔냐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친목회라고 뭐 굳이 이름만 하지 않아도 몇 명이 10명이 모여가지고 설날이나 추석 때 어떻게 하냐면 그동안에 우리가 뭐 다달이 얼마씩 내잖아요. 그걸 가지고 모아가지고 맨날 술 먹고 그러지 말고 설날이나 그래가지고 시간 되는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명절 전이나 그 후 연휴 때 집을 다 돌아다니면서 인사드리고 우리가 그때 동안 모아둔 돈으로 뭐 선물을 추석 선물 혹은 설날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인사하고 각자 집에 방문해가지고 갖다 드리는 그런 걸 해도 여러분들 굉장히 좋습니다. 그걸 할 때